자, 홍콩에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저희가 전시를 지금 하고 있죠. 홍콩 봄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가 4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문판은 7월 1일까지 갈 것 같고요. 자, 그것 관련해서 오늘 참여하셨던 작가님과 그리고 번역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디어 개요까지 만드셨던 이재민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두 분. 자,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바쁘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너무 바빠서?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눈을 감고 자고요. 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인터뷰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거 녹음 오기 전에도 지금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는데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글 쓰는 건 좀 되는데 번역을 해서 말은 못한다. 딕션은 안 된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다. 그분이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가 떠듬떠듬 할게요. 완전 다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홍콩 관련해서 인터뷰가 한 두세 개? 네, 그렇죠. 지금 2개 정도? 2개 정도 3개? 잡혀 있고 또 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고생 좀 더 하세요. 저 대신. 저는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키는 거 잘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지금 시켜서 하는 거고요. 황윤 작가님이 저보고 인터뷰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는 적벽을 꼭 가봐야 됩니다. 적벽과 공자의 고향인 니구산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싸움에서 졌어요. 저는 가봤다 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서 두 작가님을 또 섭외를 했더니 두 분께서 흔쾌히 나와주시겠다 하셔서 모셨습니다. 불친 작가님, 진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멀리서 오셨어. 한 분은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이번 녹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오셨고. 네. 두 분 먼저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친 작가님.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친이라고 합니다. 이런 녹음 많이 안 해보셨죠? 많이 안 해봤죠. 알겠습니다. 네. 진정 작가님도 소개. 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진정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녹음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그럼요. 이번 녹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네, 역시. 되게 부담되잖아요. 나중에 불어 한마디 시킬 것 같고 아이고. 그럴 것 같고. 나중에 그럴 수 있겠다. 이번 전체적인 거에서 메시지 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불어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불어 시간 때 80점 받았어요. 저는 그 불어 전공한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일본어를 가르치셨거든요. 네, 그분은 언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근데 프랑스 사람처럼 생겼었어요. 사람이 얼굴 약간 와인 많이 마신 것처럼 울긋불긋한 부세요. 갈색 머리였고 뭐지? 그럴 수 있지. 집안에서 그런 프랑스 분이 계셨거나 그래서 연결돼서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한국 분이신데? 네, 한국 분인데 둘 다 이렇게 해서 말을 4개국어를 하시던 분인데 너무 많이 때렸어. 네? 그렇지, 야만의 시대입니다. 네. 자, 근데 두 분 저 필명이 좀 궁금해요. 두 분 다 이제 본명이 아니고 필명을 사용하시는데 불친 작가님부터 필명이 불친입니까? 불친절입니까? 예, 불친절을 쓰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라는 만화책을 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내면서 여기 이런저런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니까 네. 그 분들께서 저를 이제 불친절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좀 아무래도 부정적이기도 하고 내용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어감도 딱 되게 좀 별로 이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좀 바꾸면 좋겠다. 좀 계속 불편하게 느꼈었거든요. 네.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할 때 제가 출산 뒷이야기라는 작품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개명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필명을 바꿔가지고 불친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키드 작가님도 그때부터 불키드로. 왜냐하면 노키드 작가는 그 전부터 노키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키즈존 이런 것 때문에. 노키드 근데 그게 그 말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기가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죠. 나키드였는데. 예, 네. 그런 나키 원래 나키 영어를 좀 이렇게 그때는 네. 뭐 키부리가 지불이 된 거죠. 뭐 아, 그런 거죠. 그렇지, 예. 그렇지. 노키드가 더 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그런 관련책이 막 음. 터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이걸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키드라는 그렇죠. 말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이걸 바꾸니까 그럼 나도 어차피 이렇게 너 성 따라 가야겠다. 불키드 불친 작가가 된 거죠.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보면서 이번 왜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불키드 작가님도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진정 작가님 필명. 아 저는 제 본명이 이제 정유진인데 네.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유진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속에 화도 많고 이제 되게 다이나믹한 사람인데 친구들이 진정 진 아니면 이렇게 부르다가 너 그냥 진정하면 되겠다. 되게 말할 때도 약간 그리고 뭐 행동할 때 좀 느긋느긋하니까 뭐 진정이라고 불러서 나쁘지 않네. 그리고 진정이라고 쓰게 됐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건 저도 원래 제 필명이 인순이즘인데 그게 대학교 때 별명이었거든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B가 레이니즘을 들고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깡이죠. 네. 요새는 별로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네. B와. 근데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그 학과 학생들이 제가 항상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주변 그 여자 선배들이 계속 레이니즘 그때 그거 따가지고 인순이즘 이렇게 불렀는데 뭐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 놀랬던 게 그 홍콩 책자를 해가지고 보내주시잖아요. PDF 파일로. 예. 근데 거기에 인순이즘 코믹스가 2014년에 이게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지금은 독립출판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독립출판하는 법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맞아. 가셨다는 게 너무 저는 깜짝 제가 성경 놀랐어요. 지명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 제 얘기할 시간이라서는 좀 또 짧게 이렇게. 얘기하자면 네. 그냥 저는 이쪽 길이 이런 식으로 뚫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웹툰이 저랑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럼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갈 때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제가 예측했다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이 이런 흐름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제 얘기 누가 불러주시면 그때 한번 네네. 하도록 하고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부를까 싶긴 해요. 제 얘기를. 어쨌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작가님 모시고 오는 이제 홍콩 얘기를 할 건데 이재민 평론가님 네. 처음에 홍콩 전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처음에 2019년 3월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홍콩에서 뭐 3월 31일이었나? 그때 뉴스에서 뭐 시위를 시작한다. 홍콩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100만 명이 모여? 광화문 생각이 좀 나네? 이러고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6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19년 6월에. 네.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하지 이런 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고 그때는 뭐 범죄인 송화법인가? 뭐 그게 이슈가 되는데 그게 왜 이슈가 되는지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너무 복잡해 정치 상황이. 그래서 그냥 복잡한데 뭐 그냥 뭐 화이팅 하고서 말았어요. 그냥 응원하는 정도. 네. 근데 6월에 됐는데 뉴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몰이원 행진곡. 맞아. 뭐야 이게 뭔 상황이지? 싶은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저 노래를 부르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때부터 좀 파봤어요. 그랬더니 범죄인 송환법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뭔가 이 중국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랑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합치면 광주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광주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근데 그 뒤로 상황이 되게 약간 폭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는 선전에 뭐 장갑차를 갔다 갔다 그러고 위엔동 백색 테러라고 그
흰색 셔츠를 입은 깡패 집단이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 막 때리고 이런 게 7월달에 있었고 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비싸구나. 거의 모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나 움직임들이 이런 위협을 받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뭘 해야겠다보다 정보를 모으고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지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9월, 10월쯤 되니까.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9월 초에 이 홍콩에서 그 공항을 점거를 했어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광화문 같은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게 앉아서 가운데다가는 그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글자를 놓고 그리고 쫙 앉아가지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마스크 쓰면 테러 테러로 네. 간주하겠다. 테러범으로. 그게 겹치면서 아 이거 되게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홍콩 20대에 벽에 글이 써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압니다. 번역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다음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 중국 공산당은 당신 정부에 침입할 거고 중국 기업의 자본은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에 간섭할 것이다. 그렇게 중국은 여러분의 나라를 마치 신장에게 했던 것처럼 약탈할 것이다. 경계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당신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디스토피아 SF물에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인 것 같은 거예요. 아키라 같은 데 나오는. 그렇지. 디마일스 올림픽 못함 이런 거. 그렇지. 핵폭탄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되게 얘네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도와달라 우리를 그런 말이 아니라 니네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아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보다 알고 있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은 10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전시를 기획해야겠다가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길에 나가면서 유튜브를 켜려고 딱 들어갔는데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이거 보라고 들어갔더니 유튜브에서 그 홍콩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한테 총 3방을 쏴요. 권총으로. 그 경찰은 교통 경찰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통 경찰이 일단 실탄에 든 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포탄도 아니고 그냥 처음 쐈는데 바로 실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공포탄 2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쓰러져요. 거기서 영상이 끝나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서 성현수 작가님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홍콩 가지고 뭐 합시다. 뭐든 합시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이제 기획이 시작돼서 이 전시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홍콩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콩 그 약간 클래식한 사람이라 홍콩 그 루아르에 나오는 남자들 있잖아요. 뭐 주윤발, 장국영 그런 $100짜리 지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그 느낌은 싫어해. 그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건 싫어하는데 그 모르게 그 이상한 아저씨들 간지가 있어. 양조이 너무 멋있고 잘생긴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거 같은데? 아니 양조이가 전형적으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보면 주지훈도 전형적으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잘생겼잖아. 전 주지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킹덤도 안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홍콩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2006년에 한국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영화 별로 안 유명해서 이사벨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사벨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사벨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부패한 홍콩 경찰인데 중국에 이제 반환된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제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낸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자기는 몰랐던 자기 딸이라면서 어떤 여자가 찾아오거든요. 엄청 젊은 여자가. 근데 찾아와오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막 개판이 되는 영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반성하고 직접 자기가 경찰인데 자기가 직접 출두해서 이제 범죄에 대한 죄를 달갑게 받고 나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모든 거를 관통하고 있는 게 홍콩 반환이에요. 홍콩이 반환됨으로써 뭐 하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기 바로 그 격동의 시기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영화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홍콩이 중국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어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서 왜 그렇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복잡해.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뭐 우산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우산 투쟁이 맞죠. 정확히 결과를 아직 못 만들어냈으니까 우산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내가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위도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었어요. 트위터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보다가 근데 똑같은 데서 둘이 터진 것 같아. 그 교통경찰이 검은색 옷 입은 그 시위대한테 총을 일단 저격을 한 거잖아. 시민을 저격했다는 그게 처음부터 총을 꺼내서 겨누고 있는데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걸 말리려고 다가오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뻗는데 손을 뻗으니까 바로 탕탕탕 쏴버린 거예요. 그 경찰도 내가 봤을 땐 너무 과중한 업무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 땐 그걸 그렇게 쏠 정도면은 그 경찰 개인도 거의 공황장애는 정신 상태 제대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광주 이야기랑 이런 거랑 너무 갭 때문에 하필 그때 또 전땡땡 씨가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라서 그런 거랑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저도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이제 둘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된 건데 두 작가님은 언제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정 작가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부끄럽게도 홍콩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뉴스를 틀어보면 공항에서 시위하는 것까지는 보고 그냥 다음 채널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이 네, 정도만 알고 이런 일이 있구나 왜 모르겠다 약간 이 정도 복잡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초에 제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이제 잠깐 다 놓고 이제 스위스를 놀러 갔어요.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쉬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중국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홍콩 남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잘 듣더니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저기 잠깐만 내가 합석해도 될까? 근데 처음에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홍콩 사람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러면서 둘이 완전 열을 띠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그렇지. 제3자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막 서로 막 저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힘드셨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황희정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도 옳고 네, 되게 어렵다. 누구의 편도 모르겠다. 사실 난 잘 몰라 이랬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역사적인 거 유튜브에서 뭐 요약하는 거 다 보고 하니까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이제 범인 그 송치 네. 문제 그것도 되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젊은 이제 청년들이 미래가 없이 그렇게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 좀 현재가 힘들다는 거 그거를 알고 나서 그냥 바로 하겠다 하고 이제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알고 그리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했습니다. 불친 작가님은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는 홍콩 만화 이제 의뢰 왔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홍콩 여행 만화? 그럼 해야지 이러면서 저는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그게 됐냐면 저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 그 홍콩 그 시위 이런 장면들을 트위터로 보긴 봤어요. 봤는데 내 자신이 너무 지치니까 이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한데 이거 내가 다들 뭐 진지하게 이거 막 보고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갈 그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넘겼어요. 그냥 보이기만 해 바로 그냥 보질 않았어요. 그냥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난 이거 보지 않겠다. 이렇게 넘겼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홍콩 그쪽 그 홍콩 여행 만화가 아니라 그 홍콩 시위 이렇게 홍콩 민주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냐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이게 나한테 기회가 온 게 아닐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만화가로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거를 정말 내가 잘 표현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컨셉이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처음 그가 다르더라도 그러면 참여해야지. 당연히 참여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잠깐 이게 조금 들어가 보자면 작가님 작품을 이제 저는 모든 작품을 다 받아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던 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시위하고 있는 지금 주된 내용이랑은 약간 다른 이야기였어요. 근데 불친 작가님 주신 내용이 본인이 평소에 작업하시던 것과 괴와 이 홍콩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괴를 엮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다 해서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에서 자고 막 그런 이야기든지 그게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이 안에서 같이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평소에도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돈 관련된 거. 그렇죠. 생활적으로 중요한 거.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게 중요해요. 돈 문제는 사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작가들이 표현하면 굉장히 내가 없어 보인다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뒤로 밀어버린 얘기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도 예술적으로 당연히 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화두를 두고 계신 이유랄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이 남편이랑 맨 처음에 컨셉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불키드 작가님 말씀하는 불키드 작가랑 같이 참여는 하지만 이제 한참 공부하고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책도 3권 읽어보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이 연대별로 해가지고 이 홍콩식 어떻게 일어났고 내가 그거 몰랐으니까 너무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거 되게 나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나는 정말 이거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이제 불키드 작가한테 그럼 뭐 할 생각이야 했더니 자기도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뭐야 그러면 부부가 닮았어.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거 생각했으니까 그럼 다른 작가분들도 지금 저희가 몇 분이었죠? 한 17명.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그럼 너는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딴 거 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보니까 딱 그 철장 침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비주얼 자체가. 그럼 내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내가 정말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내가 살았던 그 삶보다 너무 더 처참한 삶이고 나는 이거를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그쪽으로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좀 여담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고마웠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프로젝트 맡기면 자기가 평소에 다루던 주제와 다른 괴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필모그래피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작가의 작품에서 이 전시는 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불친 작가의 작가론이라든지 뭔가 그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홍콩 전시를 하셨다는데 이때 작품이 다른 좀 튀는 내용으로 해서 그냥 완전 다른 주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했지 이걸 막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한 괴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주제를 다루던 사람이 이거 홍콩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고 더 그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다랄까 이 작가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홍경 작가랑 처음에 기획회의를 할 때 페이지에 제한은 두되 나머지 제한은 두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정하거나 큐레이터를 하는 사람이 기획을 하는 사람이 이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정해버리면 작품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외주를 준 작품이지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그려줘라고 말하는 작품이지 이 사람들 작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페이지만 정해드리고 나머지는 작가님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성혁 작가님이 그걸 짚어내 주셔서 매번 전시 여러 번째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에요.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시에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 사람 필모그래피에서 안 튀었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다루던 거에서 최대한 다루면서 이 전시에 부합한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도 이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드린 맞아요. 거지 어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메일 드릴 많은 작가님들 이 방송 다 들으실 텐데 저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기 이런 기획자가 붙어있습니다. 저희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 만화판에 그 얘기 말씀드리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두 분한테 메일 드렸을 때 두 분 메일 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빨리 왔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고료도 너무 적었고 그러니까 정말 신인 만화가한테나 드릴 법한 원고료고 그리고 웹툰 그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3자이긴 하지만 중국의 만화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앞으로도 그리고 중국은 약간 그 중국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당이 공산당. 가끔씩 쪼잔한 구석이 있어요. 사람을 괜히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무섭진 않으셨을까. 그리고 뭔가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참여하시겠다고 했을 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나오신 김에 이번에도 진정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겁이 없나 봐요.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했고요. 모르겠어요. 제 성격상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프랑스에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야겠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말을 좀 하고 그냥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불신 작가님도 예. 처음에 모르고 승낙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만 하지. 그래서 네. 보내준대 말해. 나 홍콩 여행 가보고 싶었어. 여러분 홍콩은 여름에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발이 익는다던데요? 끝장나요. 가보셨어요? 여름에 가시려면 티셔츠를 한 3개 4개 준비해야 돼요. 하루에. 가보셨구나. 여름엔 절대 가면 안 돼. 겨울에 싸게 세일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가셔야지. 어. 여름엔 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홍콩 배우들이 존경스러운 게 와 그 날씨에 저걸 어떻게 정장을 찍지? 입고. 그래서 그래서 낮에 찍는 신이 거의 없구나. 다 양쪽이 밤에 확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런 이유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콩 여행만 한 줄 알고 받았는데 그렇죠. 그럼 해야지. 이러면 재밌겠다.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이거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이러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채감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내가 그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 그렇게 내가 이거를 어쨌든간에 정말 참여하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바로 아니 그게 아니었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하자고.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 부채감이란 거는 평소에도 이런 뭐 꼭 홍콩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전에도 세금혁명당이라는 이런 좀 풀뿌리 민주주의 뭐 운동 같은 것도 참여해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 세금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퍼 나르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때 제대로 세금이 써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저는 만화화해가지고 이런 거 좀 더 알리고 싶고 이런 좀 마음이 컸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활동도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말하기가 이게 되게 저도 쪼그라든. 그 홍콩 매체랑 그리고 뉴질랜드였나 거기 매체랑 인터뷰를 할 때 이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분이 그게 그분이구나. 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 왜 어떤 부분의 여의들을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한국인은 그냥 알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는 역사를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이거 광주랑 똑같구만. 이거 광화문 때랑 똑같구만 하면서 그냥 아는 거죠.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제3국에서 니들이 왜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지. 힘내라 이러고 있는 거지? 왜 공감을 하지? 네. 왜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해라고 해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국인은 그냥 안다.
당신들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안다. 우린 겪었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요. 막 이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했죠. 뭐 광주가 있었고 그 전에 4.3이 있었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까 물어본 프랑스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건데 그걸 궁금해해요. 그쪽에서 계속. 네,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한국인들 당신들의 뭘 자극했느냐.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네가 보기엔 어떻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요. 최대한 멋있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멋있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진국으로서 좀 그런 거 이제 한국인 자체에게 좀 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례들을 들으면 너무 억울해지면서 뭔가 가슴이 막 되게 아프고 막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 있지 않을까.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한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광주에서도 있었고 또 부산 마산도 있었고 부마 항쟁도 있었고 뭐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전국이 다 그렇기 다 때문에. 하면 일단 총뿌리를 겨누니까 그때는 왕정이라 치더라도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한 번이면 그냥 그게 한 번의 기념비로 남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기별로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총을 그쪽으로 겨누니까 그런 것들 너무 그걸 진짜 세포가 안다고 하죠. 슬램덩크 표현대로 세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각자 볼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눈물이 하겠습니다. 날 것 같아요 정말.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광고는 이번 거는 웹툰이스타에도 올라가고 만화 클래식에도 올라갈 건데 웹툰이스타에도 광고 한번 실어주시죠. 무슨 광고인데요? 사이드비요. 사이드비. 예. 이름 너무 멋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인스니즈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 광고였습니다. 현재 50종 정도의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검색창에 side.b.kr side.b 다시 설명드릴게요. side.b.kr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한국의 독립 만화들을 소장하시길 빌겠습니다. 좀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의 작품을 사주시면 제가 리뷰를 씁니다. 그 돈으로 다 리뷰가 들어가고 그 돈으로 다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할 때 사람들 초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작가님들 작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뭐 오신 분들 작품만 일단 얘기를 하는 거 안 오신 분들도 하면 좋은데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분명 다 권한을 드렸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권한을 드렸고 1, 2부로 나눠서도 할 수 있었는데 오셨어야지를 굉장히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은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제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친 작가님부터 엔드게임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네 조금 시간. 그럼 진정 작가님부터 해보세요. 네, 저는 이번에 그림의 제목은 떠오르는 것들의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그림에서는 이제 크게 상징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사람, 풍선, 그리고 빨간 손이 나오는데 사람은 홍콩 청년들을 상징하고 이제 풍선은 이제 그들의 미래, 독립, 이상을 뜻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징적인 걸 썼냐면 뭐 저는 두렵지 않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뭔가 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상징적인 걸 썼고 마저 얘기하자면은 이제 빨간 손은 이제 중국을 뜻합니다. 이제 그림 내용은 한 사람이 이제 주머니에서 풍선을 하나 꺼내는데
하늘에 날리려고 이제 풍선을 불어요. 근데 한순간 이제 어디서 이제 갑자기 빨간 손이 나와서 신체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뭐 이런데 그것을 본 이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각자 이제 풍선을 꺼내서 불어서 하늘에 날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빨간 손들이 나와서 이제 풍선을 터트리고 이제 막 방해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저는 의미가 해피엔딩을 상징을 하는데 저도 해피엔딩을 믿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해낼 거고 행복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재인 평론가님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감춰져 있지 않아서 사실 되게 유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 그림에 장갑을 안 낀 손이 하나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계속 분열이 있고 근데 이걸 나쁘게 표현을 하면 정말 나빠 보이는데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하나의 의견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님은 하나의 풍선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 개의 풍선이 올라갔다고 봤거든요. 이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뜨리지 못한 거죠. 이게 이 풍선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풍선을 날릴 거고 그 풍선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 빨간 손이 다시는 터뜨리지 못할 만큼의 풍선이 되겠죠. 그걸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면서 되게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면서 역시 평론가가 있어야 풍부해집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가 말한 것보다 불친 작가님 엔드게임 이제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엔드게임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이슬아 작가님의 인터뷰집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혜원 PD님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혜원 PD님의 말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걸 조금만 읊어드리자면 저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잘 못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연했어요. 이건 내가 꼭 잘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순간이 정말 있구나.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걸 적어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잘 표현을 한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간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쪽 좀 사회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에 최근에도 제가 만들었던 게 어느 날 당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었고 그걸 했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수업 돈을 벌려고 경매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막상 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뜯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항목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런 것과 결이 좀 같은 느낌의 만화를 내가 더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화는 한국인이 이제 홍콩 청년이 돼서 이 사회를 경험해보는 가상 체험하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철장 침대라든지 닭장 같은 철장 침대 그리고 막 정말 화장실 변기랑 주방이랑 섞여 있는 그 한 공간을 또 같이 써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맥난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평균적으로 그 굉장히 홍콩이 평당 1억 원 하는 굉장히 비싼 입지에서 청년들은 어쨌든 간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할까. 이번에 제가 그 개정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화 출판본으로 다시 바꾸면서 좀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이게 홍콩인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뭘 추가했냐면 홍콩의 최저시급이 5,920원인데 우리나라는 올해 8,590원이고 미국은 18,365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월세가 뭐 그런 이상한 데가 30만 원이나 하니까 그거를 치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평당 1억 원인 곳에서 어떻게 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당 분양가가 2,6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1억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27만 명.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 대기 기간은 2년. 근데 홍콩은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계에서 깨어나면서 그러니까 전혀 홍콩에 대해서 관심 없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홍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길게 얘기는. 아니요. 말씀 잘 주셨어요. 이재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기에 나온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장처럼 되어 있는 철창 침대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예전에 봤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와, 이 정도까지라고? 라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니까 타자의 시선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긴 진짜 심각하구나. 그 정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이 되면 센트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대부분 필리핀 사람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했더니 입주 그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주말엔 노동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주말엔 임금을 안 주려고 내보내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리에서 자요. 어머. 장난 아니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홍콩은 화양연화로 기억되는 홍콩이잖아요. 너무 그 파이내이클 통절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는 왜 관심이 없지? 라는 생각. 그리고 부채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한 부채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몇 번씩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다른 나라의 분들이랑 너네는 왜 이렇게 홍콩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예술가들을 모았니? 라는 말을 할 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그냥 딱 보면 알고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말이 안 통해도 알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걸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불친 작가님의 엔드게임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걸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VR 게임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당신들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어떤 그 홍콩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당신들이 처한 환경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자. 같이 하자.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불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벗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다.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묻잖아요. 이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말인 거예요. 너무 찾고 있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알아라는 말을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됐냐는 말로 바꾼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네, 아무튼 저는 이 엔드게임이라는 단어를 청년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왜 얘네는 왜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그렇죠. 유서를 품에 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절박함이 어디서 오는가? 진짜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 영상 봤어요. 유서 품고 장비 이제 막 차면서 뒤에서 아빠가 찍어주고 있나? 하여튼 친구가 찍어주고 있나? 뒷모습인데 얼굴은 안 나오고 장비를 계속 차면 장비를 하나씩 뭐 위에 스판 있잖아요. 검은 색깔 입고 바지 입고 뭐 이렇게 목 착용하면서 계속 말을 시켜. 너 왜 나가? 이렇게 뒤에서 찍으면서 너 이거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나가 계속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그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줘. 이 다음은 없다. 이게 끝이다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는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나간 그거를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어느 시위든 장난은 아니겠지만 이게 정말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쵸.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그죠? 집과 그리고 청결을 유지할 수,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특히 중요해졌죠. 그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삶인데 그럴 거면 당신들은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따라 그죠.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작가님 작품 얘기를 하면서 홍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각자 좀 인상 깊었던 작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작가님 작품 얘기도 해야죠. 제 작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예. 좀 인상 깊었던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정 작가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기 작품 빼고 본인 작품 그래요. 본인 작품이 최고인 거 알겠어요, 다들. 다들 자기 작품이 최고인 건 알겠는데. 서로 작품 뽑지 말고. 서로 작품 빼고 진정 작가님 16개 작품 중에서 다 보시긴 보셨죠, 전부 다. 괜찮았던 거 한 작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던 이제 여기 있으신 불친 작가님 만화를 감사합니다. 그림을 잘 봤는데 옆에 있어서 잘 얘기하는 거 봤는데. 아니고요. 아이고 뒤에 벗이 나왔어. 왜냐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봐서 옆에 있어서 얘기해 준 걸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가상 현실을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담으로 이제 평소에는 이제 파리에서 통역도 하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이번 연도인가 제가 VR 통역도 했었어요. 이제 한국 VR 체험인데 이제 여러 업체가 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경험상 그게 바로 생각이 났고 그거를 벗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 이게 진짜야? 아닌가 현실인가 막 가상인가 막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마지막에 그 표정이랑 그 작가님의 그 그림의 끝이랑 그게 딱 겹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담인데 작가님 저희 방송이 이쪽은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들으세요. 저희 만화 클래식은 이제 작가님들 대부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정확한 적절한 금액을 주고 본인 만화 번역을 맡기면 프랑스로 해주실 일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저는 이제 기업 통역. 그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잘 만드는데 한국 대중 스타일이 아니라서 야 너 프랑스나 북미 프랑스나 유럽이나 아니면 도고권에 한 만화를 내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없어서 번역을 해줄 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쪽에다 책을 못 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Come on.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예. 방금 프랑스에 계신 분이 커먼이라고 하신 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지. 프랑스어로 커먼은 뭘까요? 커먼이겠죠 뭐. 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자, 이게 실력이 인정됐으니까. 자, 한번 고민 되시는 분 있으면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불친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전 역시 진정 작가님. 방송 그만하자. 안 되겠다. 너무 멋졌고요. 2개씩 뽑으라고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2개씩. 아트웍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저도 정말 아트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게 정말 뭐야 될까 애도 봐야 되고 막 이것저것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정말 자신과 타협 딱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딱 끝났는데 정말 이게 색감도 그렇고 이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 올라가는 이 노란색 풍선 놓쳐서 딱 이 장면이 너무 정말 어떻게 저는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페이지 하래가 3페이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3페이지 안에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옮겨 넣어야 돼.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막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역 그거를- 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 제가 그거 그것도 알죠. 다 돈인데. 그걸 제가 알죠. 불키즈 작가님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또 한 분 더 뽑자면 저는 오로이 작가님. 아 이런 맞아, 아트웍적인 맞아.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트웍적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음. 저는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근데 특히나 오로이 작가님은 3페이지 안에 이것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니 이거 아트웍적으로 이렇게 3페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나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글씨가 있네요. 네. 어쨌든 그림으로도 잘 표현돼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두 분 작품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이고 한 분 더 마지막 꼽자면 최지훈 작가님. 최지훈 작가님도 역시 3페이지 안에 이거 딱 해놓으신 거예요. 네. 와 이분 대가는- 그림을 대가는 너무 잘 틀리구만. 그려서. 이러면서 맞아. 야 틀리고 막 그것도 글씨도 별로. 진정 작가님도 하나 더 뽑아주셔야 되겠는데? 저도 깜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작가님이 오로이 작가님. 되게 미장센도 너무 아름다웠고 미장센. 공간감이나 약간 여백의 미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나 이제 상징적 비유적으로 저렇게 그림 그리신 것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윤님이라고 네. 말씀드려요. 아윤님 작품은 너무 귀여워서 막 보는 내내 쿡쿡쿡 이러면서 보기도 했었어요. 이분 이런 작품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너무 귀여워. 저는 아윤 작가님이랑 매번 싸웁니다. 이게 만화냐 아니냐 가지고 본인은 만화라고 저한테 계속 우기고요.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데 결론을 안 나고 있죠. 이재민 평론가님도 보신 것 중에 한두 작품 정도 골라주시죠. 저는 바지 작가님 어떤 자유라는 작품. 이 이 작품은 2015년에 그 우산혁명 때 홍콩 경찰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소를 하거든요. 경찰을 여성이 가슴으로 때렸다. 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와서 브래지어를 벗는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2015년 정도에 그 기소했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YTN에서 그거를 그 영상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올렸고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홍콩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홍콩이었구나를 이 작품을 보고 다시 알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러니까 아까 불신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들. 당연히 내가 집에 가서 안전하게 천장에 머리가 부딪힐 생각을 안 하고 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되고 위생적인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들에 대한 거. 여성들이 안전하게, 남성들은 안전하게 산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렇잖아요. 남성들은 굉장히 안전하지, 우리나라 치안 좋지라고 말은 하지만 한국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뭐 뉴스만 봐도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홍콩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 뽑자면 고일권 작가님의 가라는 작품인데요. 고일권 작가님은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죠. 네. 이분 수작업을 하세요. 잉크를 찍어서. 근데 네, 얼마 다 전에 수작업. 고양이가 원고를 하고 있던 중에 잉크를 엎어가지고 얼마 전 어젠가 그제 그저께 작업하시다가 고양이가 잉크를 엎어서 원고 원화가 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 펑크 내고 술 마시러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저 이 작품이 하여가랑 단심가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여가랑 단심가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역사 속에 나오는 그냥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외웠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홍콩의 상황이랑 엮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땐 너무 좋았죠. 하지만 이걸 번역해야 된다. 이거를 어렵다.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백골이 진도돼요. 이거를 네, 양쪽으로 다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깊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이게 영어라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중국어였으면 얘들 어차피 중국어로 시를 썼을 거 아니야.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따닥 했으면 됐을 그냥 텐데. 차라리 중국어로 이렇게 딱. 그랬었어도 됐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거 송황당은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그냥 그 슈라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제사장? 제사단? 그 사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샤먼 데스크. 네, 약간 그런 거. 샤먼 데스크. 그런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게 불키드 작가님의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란 작품이에요. 이게 왜 고맙냐면 기획자 입장에서 불키드 작가님 작품이 제일 늦게 왔어요. 늦게 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이제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시작할 만한 작품이 없는 거예요. 작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하나대로 순차대로 이렇게 읽고 내려갈 텐데 그러면 어떤 감정의 폭을 느끼면서 읽을 건지 마지막에 어떻게 터뜨려 줄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할 만한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열하지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불키드 작가님이 아직 덜 했지만 하면서 먼저 딱 보내줬는데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홍콩과 중국과 그 관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딱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힘들었겠죠. 번역은 힘들었지만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많다.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딱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를 알고 개인의 서사부터 점점점 그 거대해지는 서사까지를 느끼면서 점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최재훈 작가라든지 바지 작가, 고일건 작가님이나 이런 매드캣 작가님들은 이제 같이 연대하자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함께 터지면서 뭔가 느낌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시작할 작품이 없어서 그 올리기 전날까지도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뭔가 감정을 만들 만한 그 프롤로그 될 만한 작품이 안 보였는데 불키드 작가님 좀 늦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라도 하면서 딱 보내주시는데 요거 딱 올리면 완성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작품을 보는 거에 있어서 그 모든 기승전결을 완성시켜 주는데 불키드 작가님 작품이 큰 역할을 하셔서 저도 그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한 작품은 나올 줄 알았어. 나는 이미 다 받았잖아. 다른 거로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좀 쫄리긴 했지. 처음에 보면서 점점 올라오는데 하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될 줄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둘이 동시에 이런 거 했으니까 생각했으니까 거의 한 5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없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전날 내가 원고를 다시 그려야 되나?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걸로 해야 되나? 어차피 따서 그리면 되니까 따서 그리는 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방송 들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작품이 비엔스에 올리거든요. 불키드 작가가 뭐만 하면 끝나면 비엔스에 올려요. 근데 항시 뭐 좋아요 몇 개 조금 달리다가 항상 말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악플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심해요 그게. 김일성 만세 뭐 이러고요. 근데 그게 욕이래요. 걔네들 사이에는. 파이팅. 뭐 이런 거 뭐 그쪽식 되게 기분 나쁜 거래요. 근데 우리는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리고 네 엄마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막 올리고. 근데 이제 남편은 이거 불키드 작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놀라웠다 해야 될까? 그간에는 아무런 댓글도 안 달리고 막 이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유입이 되니까 확실히 그 번역된 거 중에서는 불키드 작가님 작품이 굉장히 뷰수도 높고 그리고 좋아요도 압도적이에요. 그건 뭐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고 프론트 페이지 효과가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전시가 지금 총 얼마 전에 이제 홍콩 그 미디어죠 스탠드 뉴스 거기서 소개되고 나서 지금 페이지 뷰는 한 9만 뷰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냥 방문객은 지금 한 4만 명 넘었어요. 지금 오늘이 5월 8일 기준인데 그래서 아마 전시 끝날 때쯤에는 10만 20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또 인터뷰도 몇 개 남아 있고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나면 또 그게 연결돼서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거든요. 맞아요. 연락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둘 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지금. 혹시 중국에서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갑자기 전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자살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천명하기로 하고. 자, 이제 한 1시간 넘게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일단 두 분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번 전시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도 처음 아이디어 내주시고 번역하시고 또 중간중간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좀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딴 것도 같이 할 거니까요. 계속.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와 이번 전시에서 느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정리해서 같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말씀하시죠. 이재민 평론가까지. 이재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걸 기획을 하면서 홍콩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동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광동어를 못해서 외부에다가 맡기기엔 이게 가뜩이나 적자인데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는 영어니까 일단 영어로 해봅시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대학생들은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을 테니 그들이 보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것도 있을 테니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봐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키제 작가님이 마지막 작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면서 기획이 틀리지 않았다. 이게 정말 다행이다. 마스터피스였어.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불진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죠. 느꼈던 점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올리고 나서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링크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좀 맨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이게 혹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중국 그 정부들이 막 와가지고 막 뭐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간에 한번 올려나 보자 해서 올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이상한 메일이 오는 거예요. 뭐 헬로우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근데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매일매일 와요. 메일이. 그러니까 난 너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 중국 정부 아니야? 공안인가? 그런 게 와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와요. 한 밤쯤에 헬로 뭐였지? 무슨 내용이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근데 그게 너무 밤에 보니까 그게 너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인수 대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내려주세요 하려다가 아휴 됐어 그냥 하지마 그냥 일단 올렸으니 그냥 가자 그냥 냅뒀는데 나중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여기 링크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글을 막 달고 뭐 그런 것들을 막 보는데 너무 감정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만화를 봤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와서 다른 작가들의 만화를 또 봤다 생각하면서 그걸 또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또 댓글 같은 거 다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그 링크를 없애지 않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메시지 오시는 분들 팔로우 절해 주신 분들 다 팔로우해요. 홍콩 분들 다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댓글을 다 못 써드리는 못했는데 댓글 이제 또 남겨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홍콩 오시면 꼭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내가 가이드 꼭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참여하기 너무 잘했다. 왜 나한테는 없지? 그런 댓글 남겨주셨었나요 혹시? 댓글도 저는 댓글도. 트위터도 다 지금 좋아요 다 누르고 다니는데 아무튼 기획해주신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뒤에다가 묻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을 수도 있는 역사를 내가 공부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정 작가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 전시를 보고서는 이제 잘했다. 그리고 이제 뭐 홍콩 친구들 아니면 중국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도 다 잘 이해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해줬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 저는 평소에 얘기할 때 제 정체성을 전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재민 평론가랑 맨날 싸우기도 하지만 저는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 그런데 그 필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위험한 일이죠. 항상 어떤 그 사람들 봤을 땐 제가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술가 그 시대에 내가 예술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히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술가로서 성인수가 해야 될 일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처음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작가님한테 비굴한 메일을 몇 번 보냈어요.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왜냐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막 그럴 생각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인수 작가님이 이런 모습도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왜냐면 진짜 안 될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전시가 이제 국내에선 6월 25일 날 끝내는 걸로 일단 돼 있는데 지금 또 홍콩 쪽이랑 얘기가 되고 여기저기 얘기가 되면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또 가지고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원래 다 결정은 제가 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더 늘려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springhk.imweb.me인데 철자로 불러드릴게요. springhk.imweb.me입니다. springhk는 저희 그 전시 이름이고요. 그리고 imweb이라는 곳이 저희 사이트 구축한 곳이고 그리고 .me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 계정 다 아시잖아요. 여기 인스타 계정에 전부 다 프로필에 링크를 해놨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인순신 코믹스 사이트죠. inco.kr 이쪽으로 오시면 메인에 홍콩 스프링 이거 포스터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놨으니까 와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전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알려주시고 아니면 구글에 홍콩 본만 쳐셔도 그렇게 해도 나와요. 그리고 책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쯤에 책이 발송이 될 겁니다. 잘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전시 6월 25일까지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